손흥민 선수가 레알 소트레이크하고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잖아요. 그가 MLS 첫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 이에 힘입어서 손흥민 선수가 34 매치데이, 여기 34 매치데이라고 적혀있죠.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데이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뭐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데이에 선정된 건 처음인 건데, 먼저 그 MLS에서는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손흥민은 이제 블랙 앤 골드, 이게 그 LAFC를 지칭하거든요. 블랙에 그 골드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유니폼으로 해가지고 블랙 앤 골드라고 하는데, 블랙 앤 골드 소속 6경기에서 5골 1도움을 기록 중이다. 그가 8월 초 LAFC에 합류한 이후 팀은 3승 2무 1패를 기록했으며 경기당 평균 득점은 2.33골에 달한다. 손흥민은 LAFC 역사상 처음 6경기에서 5골 이상을 넣은 세 번째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이전에는 아다마 디오망데와 칼로스 벨라가 있었다. 또한 구단 역사상 7번째 해트트릭 주인공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 구단 역사에서는 7번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로써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여기 34라운드 매치데이, 플레이 오브 더 매치데이에 이름을 올린 거죠. 그 전 라운드에 이제 밀러가 해트트릭 하면서 이때 밀러가 선정이 됐던 거였고요. 부항? 저는 밀러보다 부항가가 됐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어쨌건 간에 밀러가 됐었고요. 근데 이제 그 매치데이 최우수 선수 리스트를 보면 나름 유명한 선수들이 많아요. 뭐 여기 로만 비르키도 있고, 도르트문트에서 떠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 뭐 포르스베리도 있고, 여기 이르빙 로사노도 있고, 여기 마르코 로이스도 있고, 메시가 그리고 무려 5번이나 선정됐죠. 그래서 이제 메시가 매치데이 최우수 선수의 최다 선정 현재까지는 된 거고요. 지난번에 샌디에고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잘했던 선수 있잖아요. 안드레아 드레이어. 이 선수 이제 덴마크 선수인데, 이 선수가 2번 선정됐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스라엘 선수인 바리보가 이제 2번 선정됐고요. 그리고 브라질 선수인 에반데르가 2번 선정됐었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가 한 번 더 선정된다면은 그럼 공동 2위도 될 수 있는 거죠. 플레이 오브 더 매치데이는 처음이긴 하지만은 팀 오브 더 매치데이는 이전에도 선정이 됐었습니다. 29라운드 경기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도움 올리면서 팀 오브 더 매치데이에 선정이 됐었고, 그리고 곧바로 이제 30라운드 이때 이제 데뷔골 넣었죠. 그러면서 또 팀 오브 더 매치데이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아직까지 팀 오브 더 매치데이는 안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뭐 이번에도 당연히 선정되겠죠. 그러면 3번 선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트트릭을 이번 시즌 기록한 선수들을 제가 쭉 나열을 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이번 시즌 16번째 해트트릭 기록한 선수네요. 순서로는 2번 선정된 선수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2번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유난히 해트트릭이 많이 나왔죠. 바로 지난 라운드 33라운드 때 이제 무려 4명의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었죠. 팀 오브 더 매치데이 해가지고 4번의 해트트릭이 나왔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MLS의 위크엔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어쨌건 그 해트트릭 기록한 것도 이번 시즌 2번 기록한 선수 없으니까 손흥민 선수 한 번 더 하면은 최다 해트트릭 기록자가 되겠네요, 이번 시즌 기준.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FC26이라고 게임 있잖아요, EA 스포츠. 그 게임에서 MLS 선수들 점수를 선정을 한 건데, 메시가 86.1위, 손흥민 선수가 85.2위. 그리고 또 이제 데폴 있죠?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다가 메시 따라서 인터 마이애미로 간 데폴이 84점. 그리고 밀러, 부스케츠, 그리고 또 이제 로이 푸츠라고, 이 선수 그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이거든요. 이렇게 3명이 80점. 그리고 이제 수아레스, 로이스, 에반데르, 포르스베리, 그리고 칼레스 힐, 이 선수도 이제 스페인 선수죠. 그리고 이제 부앙가, 그리고 또 이제 무크타르 같은 경우는 예전에 헤르타 베를린에서 뛰던 선수였는데, 어쨌건 이렇게가 79점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조르디 알바랑 그리고 이르빙 로사노가 78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해트트릭 하면서 특별 카드 나왔나 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106점인가 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지나가면서 봐가지고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나왔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한만성 기자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이런 거 예전에도 했냐. 이게 뭐냐면요,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에 맞춰서 도어대시라는 우버 같은 데래요. 그러니까 막 배달 음식 해주는 그런 가게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35달러 이상으로 음식을 시키면은 10달러를 디스카운트 해주는,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 기념으로 이걸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48시간 내에. 이게 그러니까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한만성 기자가 저 이거 본 적 없는데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 해트트릭 했다고 특별한 이벤트까지 준비한 MLS입니다. 이거 MLS에서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어대시가 한만성 기자 얘기로는 MLS랑도 제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LAFC랑도 제휴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 손흥민 선수가 MLS 그 해트트릭을 해가지고 탑스라고, 이게 유명한 그 스포츠 카드거든요. 그 트레이딩 카드 있잖아요. 이런 카드 나와가지고 이거 사인 있으면 막 엄청 비싸가지고 막 트레이딩 서로 하는,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그 트레이딩 카드의 세계라고 달순에서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건 간에 이 트레이딩 카드가 해트트릭 기념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해트트릭한 공을 준대요, 한 분한테. 중고보를 획득했다 본인들이,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래서 한만성 기자한테도 이거 보여주니까 한만성 기자 이것도 처음 본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진짜 땡기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트트릭 공을 준다라고 하니까 이거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부안과 밀러 다 안 줬어요 이거. 근데 심지어 손흥민 선수는 데뷔 때도 줬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진짜 MLS 인스타그램을 다 긁어가지고 막 열심히 내려갔어요. 열심히 내려갔는데 그냥 이번 해트트릭 볼 이전에 마지막으로 또 이거가 나왔던 게, 그게 이제 또 이때 나왔더라고요. MLS 데뷔했을 때 매치 중고볼을 확보했습니다. 이 공은 단 하나뿐인 트레이딩 카드에 삽입됩니다. 굉장하죠. 탑스에서 완전히 손흥민 선수를 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제가 탑스 사이트를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손흥민 선수 트레이딩 카드가 메시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게. 외신 반응들을 조금 살펴보자면요, 손흥민 선수의 그 LAFC 해트트릭과 관련한 게 이제 MLS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데요. 이건 뭐 기사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데, 여기서 조금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가지고 두 개만 발췌를 했습니다. 이게 시작할 때 나온 표현인데, Grab your shades, the sun is shining,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쉐이드가 그늘이란 의미여가지고, 그 페노도 어제 육축구 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늘을 잡아라, 손이 빛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게 선글라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집어 들어라, 손흥민이 빛나고 있다, 선이 빛나고 있다, 이 의미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눈부시니까 선글라스 껴라, 손흥민 활약하는 거 보면은, 이런 의미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중간 이제 소제목이 하나 나오거든요. Basking in the sun. 이거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냐면요, Bask in the sun이 햇볕을 쬐다 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역하면은 손흥민을 만끽하라는 의미입니다. 손흥민을 만끽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표현들 재밌게 썼더라고요. 손세이셔널은 이미 그러니까 뭐 독일에서도 쓰던 표현이긴 합니다. 손샤인도 그러니까 그 영국에서 이미 쓰던 표현이긴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더 미러, 이거는 미국의 미러입니다. 영국의 미러가 아닌데, 여기서 이제 그 손흥민은 MLS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후 토트넘이 놓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올라왔고요. 근데 정작 토트넘 얘기 없어요. 손흥민 얘기만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골닷컴에서도 영상을 이렇게 같이 올리면서 토트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손흥민은 첫 MLS 해트트릭으로 LAFC에서 인상적인 출발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정작 내용에는 토트넘 내용은 없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어쨌건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 프랑크 감독이 지난 그 챔피언스리그 경기 끝나고 나서 오른쪽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가 포로와 그리고 또 이제 그 쿠두스의 오른쪽은 굉장히 조합도 잘 맞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왼쪽은 조금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제목들을 이렇게 뽑은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에서도 이제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그 LAFC 업적, 이게 이제 이주혜 선수에 선정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매우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밑에도 이제 손흥민 선수
사진과 함께 이제 LAFC의 파워 랭킹이 올라갔다인 겁니다. 거의 인터 마이애미를 제치고 8위로 올라간 건데, 이거는 9월 14일에 올라온 기사긴 해요. 그러니까 부안가가 해트트릭 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제 부안가를 더 끌어올려주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던 건데, 여기서 이제 중간 챕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손흥민이 LAFC와 부안가를 일으키다 라고 해가지고 부안가가 역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게 그 LAFC 구단 역대 최다골 신기록 얘기인 거죠. LAFC는 손흥민과 부안가가 팀을 두 번째 MLS컵 우승, 즉 2022년 가레스 베일이 이끌었던 이후 첫 번째 우승을 이끌어주기를 꿈꾸며 여전히 큰 그림 속에서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손흥민의 존재는 단순히 부안가와 다른 선수들만이 아니라 구단 전체를 전 세계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렸는데, 이는 과거 NASL 시절 펠레의 뉴욕 코스모스나 리오넬 메시 시대의 인터 마이애미를 제외하면 미국 축구팀으로는 드물게 이룬 성과다. 지금 현지 반응들은 다 손흥민 선수가 팀의 레벨도 끌어올리고 있고 팀 동료들의 레벨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 거죠. 포브스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 이제 한국에서 중계권 사간 것까지도 기사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MLS 한국에서도 이제 시작한다,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는가 손흥민을, 이래가지고 기사가 올라온 건데, 그래서 뭐 호주에서는 SBS에서 볼 수 있고 독일에서는 스포츠 디지털에서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면서 한국에서는 스카이K, 이게 예전에 가져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스포티비 내용도 있긴 해요. 스포티비가 이제 중계한다라는 거는 본문에는 있는데, 어쨌건 간에 또 이제 동남아에 스포티비가 또 있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제 이게 원타임 솔루션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거를 활용을 해서 끌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포브스에서는 예전에도 상당히 인상적인 기사를 하나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뭐 보도들 본 분들도 있는데, 왜 메시가 아니라 손흥민이 미래의 MLS 스타덤이 되어야만 하는가 라는 칼럼인 건데, 이 내용은 결국 그거긴 해요. 그러니까 뭐 메시가 손흥민보다 더 위대한 선수 맞고 더 대단한 선수인 건 맞지만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팬 프렌들리하고 미디어 프렌들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문단에 있는 내용이 관심을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해가지고, 손흥민은 불과 3주 만에 치른 인터뷰 횟수가 메시가 한 시즌 평균에 맞먹을 정도다. 영어 매체와의 공식 인터뷰만 최소 4번이었다. 영어 매체만 하고만이에요. 그 외에도 뭐 다른 매체들과도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입단 기자회견, MLS 시즌 패스 경기 후 인터뷰 2회, 그리고 시카고 데뷔전 후 진행된 LAFC 미디어 전체와의 혼합형 인터뷰가 그것이다. 근데 이게 8월 27일 기사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그 후에도 MLS 카운트다운하고도 또 인터뷰하고 여러 가지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혹시 언어 장벽을 이유로 들 수 있지만, 그러니까 메시가 언어 장벽 때문에 인터뷰를 안 한 게 아니냐라고 이유를 들 수 있지만은, 사실 마이애미는 로스앤젤레스와 함께 리그에서 가장 이중 언어 환경이 활발한 시장이다. 두 구단 모두 스페인어 매체와 영어 매체가 비슷한 비중으로 취재한다. 여기는 스페인어를 상당히 많이 쓴다라는 거죠. 손흥민 선수도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 스페인어 배우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지지난 경기 때 믹스드존에서 손흥민 선수가 간단하게 스페인어 하는 장면이 나오긴 했어요. 스페인어를 물론 잘하진 못했지만은 어쨌건 간에. 그러면서 손흥민은 굿즈 판매에서도 역대급 기대치를 넘어섰다. LAFC 회장 겸 단장 존 소리톤에 따르면 손흥민의 유니폼은 계약 발표 직후 첫 주 동안 전 세계 모든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 메시,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등이 MLS에 합류했을 때도 폭발적인 판매가 있었지만 손흥민의 사례는 그에 못지 않으며 동시에 더 놀라운 결과로 평가된다. 또 하나의 볼거리는 구단의 얼굴 역할을 즐기는 듯 보이는 그의 태도다. 경기 후와 훈련 후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경험이 부족한 동료들에게 조언을 건네는 모습에서 손흥민은 토트넘 시절보다 더 분명하게 팀의 중심으로서 MLS에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분명히 말하자면 메시가 이런 책임을 회피한 건 아니다. 다만 그의 경우 이런 활동이 조금은 의무적으로 보일 때가 많았다라고 한 겁니다. 어쨌건 간에 그러면서 그 뒤에도 막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밀러 같은 경우는 밴쿠버를 선택했던 이유, 그러니까 신시내티가 독일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신시내티가 아닌 밴쿠버 선택했던 이유가 너무 관심이 많으면은 그런 관심들 때문에 축구에 집중할 수 없어서 밴쿠버를 선택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MLS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MLS는 이제 시작하는 리그다 보니까. 그럼 MLS는 아직 인지도가 높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들이 먼저 좀 나서서 미디어에도 나서고 좀 이런 외부 활동들도 많이 해줘야 한다. 그래야지 MLS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롤모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골닷컴에서도 오늘자로 또 비슷한 기사가 나왔어요. 제목이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선수, 경기장 안에서는 골,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는 품격, 손흥민은 어떻게 LAFC 게임 체인저가 되었나. 이거는 제가 기사가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전부 다 전문을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주장 손흥민은 LAFC의 공격적인 퀄리티를 더했을 뿐 아니라 리그의 얼굴이 되겠다는 의지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수요일 밤 LAFC가 레알 솔트레이크를 4대1로 꺾은 후 휘슬이 울렸을 때 손흥민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챙겼다. 그는 TV 인터뷰를 하며 질문 하나하나에 품격 있게 답했다. 팬들에게 미소를 지었고 경기장을 둘러보며 분위기를 만끽했다. 실제 이거 되게 많이 칭찬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나서 그라운드를 뺑 돌면서 홈팬들만이 아닌 원정팬들 모두한테 다 이렇게 박수 이러면서 한 바퀴를 뺑 도는 장면이 찍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여태까지 그 어떤 선수 베컴도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열기가 가신 뒤에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 나서서 마치 훨씬 더 어린 선수나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선수처럼 정성껏 질문에 답했다. 물론 경기력도 완벽했다. 손흥민은 LAFC에서의 첫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무력한 레알 솔트레이크 수비진을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무너뜨렸다. 그 모습은 토트넘과 한국 팬들이 수년간 보아온 바로 그 손흥민의 모습이었다. 이날 저녁은 현대 MLS의 맥락에서 다소 이질적인 광경이었다. 요즘 MLS에서 이런 거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 슈퍼스타 선수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여분의 시간을 내주지도, 카메라 앞에서 함부로 웃지도 않는다. 심지어 경기력에서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선수들에게 미국 무대는 단순히 공을 좀 차고 돈을 받는 확장된 휴가와도 같다. 세계 최고 반열의 선수들조차 이 리그에서는 경기 의무보다는 가볍게 공차고 귀가하는 태도로 임한 적이 많았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 틀을 깨고 있다. 그의 영입과 관련된 대화의 상당 부분은 한인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이나 MLS의 위상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점에 집중됐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관가되고 있는 점이 있다. 손흥민은 단순히 유명한 선수가 아니라 자신의 일을 매우 진지하게 대하는 아주 좋은 축구 선수라는 것이다. 그리고 LAFC라는 팀과 브랜드 모두에게 그의 영향력은 더없이 환영받고 있다. MLS와 슈퍼스타의 관계. 슈퍼스타가 된다는 것은 여러 측면을 가진다. 단순히 뛰어난 선수로만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시에 세계적인 브랜드로서 존재하면서도 경기장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야 한다. 물론 상대적인 의미에서 힘든 일은 아니다. 유명해진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공감을 필요로 하는 고난은 아니다. 하지만 MLS에서는 고액 연봉자들에게 특정한 기대치가 존재한다. 리그는 과거보다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스타 선수들과 빅사이닝에 크게 의존한다. 동시에 이제는 팬들이 형편없는 경기력을 쏟아줄 만큼 순진하지도 않다. 슈퍼스타라는 것은 이제 경기장에서의 퍼포먼스와 더불어 미디어 응대, 클럽의 마케팅과 SNS 활동, 지원까지 포함하는 공적 역할까지 잘 해내야 한다는 의미다. 둘 다 해내야 한다. 역사적으로 이것을 완벽히 해낸 선수는 많지 않다. 랜던 도노번, 데이비드 베컴,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티에리 앙리 등이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언론에도 응대했지만 그때는 리그가 지금과는 달랐다. 익명성이 더 있었고 보는 사람도 지금보다 적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소제목, 사인을 해주는 손흥민. 지난주 손흥민과 LAFC 선수단은 산호세 한 호텔에서 나왔다. 금속 펜스 너머에는 LAFC, 토트넘, 한국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서 있었다.
팬들은 유니폼에 사인을 부탁했고 한 팬은 사진첩을 내밀었으며 셀카 요청도 쏟아졌다. 손흥민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응했다. 이 장면은 소셜미디어에 퍼졌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면서도 요즘 시대에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 많은 스타 선수들이 곧장 버스로 향하거나 사진 몇 장만 찍고 떠나곤 한다. 하지만 손흥민은 시간을 썼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뭐 어쨌다는 거지? 영웅이라면 원래 팬들에게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 축구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리고 손흥민은 MLS에서 리오넬 메시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선수다. 메시는 독보적인 차원에 있지만 손흥민은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약 1,500만 명에 달하고 아디다스, 랄프로렌, 질레트, 삼성 등 수많은 글로벌 브랜드와 계약을 맺고 있다. 그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시아 축구 선수다. 그 상징성은 강렬하다. 다른 선수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 위상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시간을 내어 모든 것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이다. 그는 경기를 올바른 방식으로 한다. 언론에도 솔직하고 답변도 훌륭하다. 그리고 언제나 미소를 짓는다. 전 미국 대표팀 미드필더 사샤 클레스타는 골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이 그 MLS 360에 맨날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소제목이요. 축구도 정말 잘하는 선수. 물론 사람들은 이미 예상했을지도 모른다. 손흥민은 좋은 사람이다. 축구계에서 가장 잘 웃는 남자. 좋은 사람의 전형으로 불린다. 그는 그런 이미지 덕을 보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진심이라는 인상도 준다. 그의 선한 성격은 놀랍지 않다. 놀라운 것은 오히려 그가 LAFC에 얼마나 빨리 녹아들었는가다. 그의 기록은 눈길을 끈다. 6경기, 선발 5경기에서 5골 1도움, 경기당 77분마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이며 이는 MLS에서 메시만이 능가하는 수치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여도 있다. 그는 압박을 한다. 채널을 파고든다. 채널링 거는 거 얘기인 거죠. 패스를 받지 못할 걸 알면서도 수비를 끌어내기 위해 오프 더 볼 움직임을 한다. 그 존재만으로 공간을 만든다. 골의 유형도 다양하다. 첫 골은 30m 프리킥. 그의 커리어 통틀어 두 번째 세트피스 득점이었다. 이거 대한민국 대표팀은 뺐나봐요.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2경기 연속 프리킥 넣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건 간에 그렇고요. 두 번째 골은 문전에서의 손쉬운 마무리였다. 하지만 수요일 밤 기록한 해트트릭은 그의 커리어를 가장 잘 보여준다. 첫 골은 수비 뒷공간 침투 후 달려들며 마무리한 손흥민 특유의 득점. 두 번째는 25m 지점에서 강력하게 낮게 꽂힌 슛. 세 번째는 드니 부안가의 패스를 받아 약발로 마무리했다.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손흥민 선수 약발 없는데? 손흥민 선수는 양발인데? 어쨌건 뭐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제가 그러니까 기사가 좀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전문을 번역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디애슬레틱에서도 손흥민은 MLS 첫 해트트릭으로 LAFC의 폼을 계속 불태우고 있다.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건 거죠. 그러면서 원래 이게 첫 제목이 손흥민이 득점하는 거 아무도 막을 수 없다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풋볼 런던에서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제 기사를 올렸고 BBC에서도 손흥민 관련된 기사를 올렸고 뭐 내용은 별 내용은 아니에요. 내용은 그냥 딱 경기 소개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손흥민이 어떻게 골 넣었고 딱 그 소개이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도 나왔고 독일 쪽도 제가 그러니까 어제 김민재 선수 평점 다 찾아봤거든요. 김민재 선수 평점 다 찾아볼 때 보면은 손흥민 선수도 같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해트트릭 한 거. 그리고 레키프에도 올라가고 여기저기 굉장히 기사들이 그러니까 다 많이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매치데이 35 프리뷰인 건데 당연히 손흥민 선수 또 이렇게 올라가 있죠. 예, LA FC와 이제 솔트레이크, 레알 솔트레이크 그래서 상대도 예, 디에고 루나가 이렇게 에이스들을 딱 올린 건데 그러면서 뭐 이 경기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골닷컴에서도 이제 그 손흥민 선수와 관련한 아까 그 기사 아닐 거다. 이건 다른 기사인데요. 다음 경기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MLS의 경고. 손흥민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손흥민은 자신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믿으며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직 이 리그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면은 대체 뭘 볼 수 있는 거죠? 예, 어쨌건 간에 그러면서
선수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두와 아주 가까운 관계를 쌓고 있습니다. 이제 5주, 6주 정도 됐다고 할 수 있는데 모두가 저를 정말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고 많은 부분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장 밖에서도 문화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리그에는 아직 이해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고 선수들끼리도 서로를 더 알아가는 과정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아주 잘 맞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홈에 거면서 이제 소제목 홈에서의 안도감, 원정 2주의 일정 이후 딱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LAFC 와가지고 6경기 치렀는데 그중 5경기가 원정 경기였대요. 그래서 이제 원정 경기를 이렇게 많이 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칠 4경기 중에는 3경기가 LA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렬한 홈팬들 앞에서 더욱 인기 있는 선수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것들은 제가 최대한 그래도 많이 찾아서 올려봤습니다. 뭐 그러니까 다른 기사들도 정말 많아요. 뭐 그냥 LA 타임즈 기사도 있고, 그리고 코네티커 뭐 이런 데도 있고 여러 군데 있긴 한데, 그런 데는 내용들이 다 이제 중첩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은 뺐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 그렇게 원정을, 그것도 주중 주말 이렇게 하면서도 원정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거의 뭐 90분도 뛰었고 80분도 뛰었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거기에 지금 달수 아저씨가 갔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 첫 위기입니다. 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